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한 두 아들을 둔 60대 엄마입니다. 이거 참, 제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물론 저도 불리는 이름이 있는 한 사람이지만, 지난 40여 년을 엄마로 살아온 탓인지, 이제는 이름 석자보다는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지게 됐네요. 그래도 저는 엄마로 살아온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더 잘하지 못한 아쉬움은 늘 많지만 그래도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세상 일이 제 뜻대로만 풀리진 않더라고요. 자식들도 부모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는데 남들은 더 오죽하겠어요. 그 와중에도 제가 대학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들은 욕심만 안 부려도 좋은 시어머니 소리 듣는다 그러던데 저는 평생을 아들 엄마로 살아온 탓인지 며느리 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가벼운 소리도 괜한 잔소리로 들릴까? 작은 부탁도 시집살이로 생각할까 늘 조심하려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진 않았네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거겠죠. 젊은 시절 남편 직장을 따라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던 저는 고향을 떠나 연고도 없는 도시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 수 없고 조용하지만 든든한 장남인 지환이와 애교 많고 다정한 딸 같은 둘째 아들 경환이를 낳고 세상 어느 여자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었죠. 3살 터울 아들들의 엄마였던 저는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워내려 노력했고 그런 제 바람대로 두 아이들은 각자 대기업 회사원과 사업가로서 잘 커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 하던 큰아들은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명문대에 들어갔고 졸업하고 몇 년 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 대기업 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지겨운 것 싫어하고 늘 모험적이던 둘째는 세계 일주를 하고 창업을 하며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각자 자리를 잡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애들이 하루빨리 결혼해서 가정만 꾸리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자녀의 독립은 결국 결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두 아이 모두 결혼시키고 나면 저희들도 아이들 없이 제2의 삶을 살아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도시 생활의 회의를 느껴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소박하게 농사지으며 귀농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시골살이를 생각하며 노후를 준비하던 중 늘 모범적이고 뒤처지는 법 없던 큰아들이 결혼 생각을 알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벌써 30도 넘었고 이제 슬슬 결혼을 할까 생각해요. 결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근데 그동안 집엔 말 한마디 없더니 만나는 아가씨라도 있었던 거야? 만나는 사람이야 있긴 있었죠. 1년 전부터 지인 소개로 만났어요. 1년이면 뭐 그리 오래 만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서로 알아가기에 충분하다 싶어서요. 처음부터 결혼 생각하면서 만났고 이 사람이랑은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제가 동갑이라서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기다리시기도 하시고요. 평소에도 말수가 적던 큰아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나이가 30을 넘어가며 결혼 소식을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행여 물었다가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궁금해도 안 물어보고 참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때 되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겠지 싶었는데 이놈이 글쎄 집에는 말도 안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네요. 이제서야 말해주는 아들에게 내심 섭섭하면서도
그래도 결혼 생각이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묻지도 않고 바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큰며느리의 첫인상은 얼굴도 예쁘고 참 싹싹하고 좋았어요. 음식도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먹을 줄 알고 음식이 맛있다며 하나하나 칭찬까지 해주는 게 요즘 보기 드문 아가씨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들이 데려온 여자니 크게 반대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아가씨를 데려왔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애들도 서로 좋다고 하고 저희도 괜찮다 싶었으니 그 후로 서둘러 상견례를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런데 별 걱정 없었던 상견례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마주해야 했어요. 신축도 아니고 구축 아파트를 해주신다고요? 저희가 투자용으로 미리 사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위치도 좋고 학군도 괜찮거든요. 신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잘 꾸미면 괜찮을 거예요. 거기가 집값도 많이 올랐고 또 더 오를 예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지내다가 나중에 팔고 이사를 가도 괜찮을 거고요. 아니, 집값 얘기하셔봐야 서울에 집값 안 오르는 데가 어디 있다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애들 신혼집에 그런 구축으로 시작을 합니까? 브랜드 아파트도 아닌데요. 저희는 그래도 대기 여유가 좀 있으신 줄 알았는데 구축이라니 리모델링이라니 참 당황스럽네요. 그러시지 말고 이왕 도와주시는 거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몇 억 더 투자하시면 애들도 원하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두 아들들의 결혼 준비를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을 키우다 보니 애들 장가 갈 때 집 한 채씩은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투자 삼아 아파트 두 채를 구매해뒀거든요. 애들이 언제 결혼하게 될지 모르니 그동안 세를 주고 있었는데 두 곳 중 한 곳이 마침 계약 만료가 되어 비어질 상황이 됐어요. 두 집 중 그곳이 애들 키우기 좋은 학군이기도 했고 마침 타이밍이 좋다 싶어서 그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시킬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그 정도면 자식들에게 충분히 해줬다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사돈께서 불만을 표시하시는 겁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10년 정도 된 구축에 요즘 선호하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였죠. 그렇지만 그 아파트가 워낙 잘 지어졌다고 소문난 아파트였고 세대도 적당하니 신혼부부 살기엔 참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돈께서는 저희가 여유가 많은 줄 아시는 건지 아이들에게 신축 아파트를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셨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돈 앞에서 말 잘하고 싹싹하던 며느리가 꼭 입을 닫고 있는 걸 보니 아마 그 애도 같은 생각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그쪽에서 혼수를 대단히 잘해오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사돈댁 형편이 그리 여의치 않으시더군요. 며느리가 대학생 시절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시고 그 후로 홀어머니와 군대가 있던 동생과 세 식구만 남게 됐답니다. 보통의 집안 형편에 가장이 돌아가셨으니 타격이 컸을 것이고 그래서 집안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 며느리가 모은 돈으로 혼수를 채우겠다 하더군요. 그쪽에서도 영 도와줄 돈이 없는 건 아니시겠지만 아마 그 밑에 자식이 아들이다 보니 결혼 자금을 그쪽에 보태주실 생각인 듯 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도 아들이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자기들 모은 돈으로 같이 준비하려는 듯 했고요. 그러니 실상 저희가 결혼 준비 비용을 90% 이상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저희도 열심히 살아온 만큼 자식들 도와줄 여력이 되니까 집 정도는 마련해줘야겠다 했던 거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당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어려운 그 집 사정이야 안타까운 일이고 이러니 저러니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저희 쪽에 일방적으로 바라기만 하시는 건 솔직히 기분이 상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저희 입장에도 그쪽에서 고집을 꺾을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집 문제는 지영이랑 얘기 잘 해봤니? 아직도 그쪽에선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 거야? 제가 설득하고 있긴 한데 그러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는 없으세요? 아니면 제가 제 앞으로 대출 받아서 보탤 테니까 그 집 팔아서 저 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지환아, 너도 지영이랑 같은 생각인 거야? 그 브랜드 아파트가 대체 뭐라고 이래? 우리가 해준다는 집도 괜찮다며. 근데 굳이 멀쩡한 집 팔아서 빚까지 보태서 신축 아파트 들어가야 하니? 그리고 신혼인데 신혼은 다 작게 시작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 욕심인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염치 없고 죄송스러워요. 근데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처가에서 제 능력을 자꾸 의심하시니까 이왕 해갈 거 애매하게 해서 욕먹느니 제대로 해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무리 남자가 집 해가는 게 흔하다 그러지만 요즘엔 반반하는 집들도 많은데 우리가 여유가 좀 더 있어서 도와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라니? 상견례 날도 그랬지만 사돈이 좀 염치가 없으신 것 같구나. 이렇게까지 해야만 결혼할 수 있는 거라면 엄마는 아닌 것 같다. 그동안 바라는 것 없던 큰아들까지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없냐 말을 꺼내는 걸 보니 아들이 그 집에서 얼마나 시달린 건가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런 상황을 지켜만 보자니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나가서 모자란 아이도 아니고 우리가 빈손으로 장가 보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들은 반반 결혼하고도 잘 산다는데 저희는 몇 억짜리 집 해주고도 욕을 먹게 됐으니 정말 맘 같아선 이런 결혼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해 보였던 며느리에게 실망도 했고요. 엄마 아빠 그러지 말고 제 몫으로 남기셨던 거 처분하셔서 형 도와주세요. 사실 저 결혼 생각 없거든요. 이건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얘기해야겠다 싶어서요. 뭐? 결혼 생각이 없다니? 저 독신주의로 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여자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거 아시잖아요.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처자식 책임져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포기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결혼하면 지금처럼 여행도 못 다닐 테고 바쁘게 일하는 것도 줄여야 할 텐데 전 굳이 그러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상대방한테 다 이해해달라고도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어쩌려고? 그런 생각이야. 네가 지금 젊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러는 거지. 그러다 나이 먹고 나면 혼자 얼마나 외로운데.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아니 지형 하나로도 골치인데 얘까지 왜 이래 정말? 저는 갑작스럽게 독신주의를 선언하는 둘째 아이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두 자식 모두 가정 꾸려 잘 사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독신주의라니 생각해 본 적 없던 상황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나무라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말렸어요. 아이 됐어. 여보, 경환이 저놈이 생각 없이 저런 말 할 애도 아니고 지 딴엔 오래도록 생각해 봤겠지. 자식이 어렵게 얘기를 꺼냈다는데 들어는 줘야지 않겠어? 아이 그래도 당신은 아직도 다 큰 자식 고집을 꺾을 수 있다 생각해? 애들이 무슨 결정을 하든 우린 더 이상 말릴 수 없고 그러니 받아들여야지.
그래, 경환이 네 생각은 잘 알겠다. 네가 결혼 생각이 없으니 형한테 제 몫을 양보하겠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예, 제가 결혼을 안 하면 형이랑 형수님께 책임이 몰릴 텐데 저도 그 정도 양보는 해야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몫으로 형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래도 어떻게 그래, 경환아. 이건 유산이나 다름없는 건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차별하니? 아이, 제가 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가 쓸 만큼은 충분히 벌어요, 엄마. 그리고 이건 다 저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형이 가정 꾸리고 자식 낳아서 고생하는 동안 저는 독신으로 자유롭게 살 텐데 저 혼자 책임 하나 없이 편하게 있는 게 형한테 미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둘째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걸 들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희들은 두 아들 몫의 집을 모두 처분해 큰아들에게 신축 아파트를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제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큰아들이 결혼할 때가 돼서 이렇게 속을 상하게 하는지. 결혼식 전날까지도 한숨이 나왔지만 저를 다독이는 남편과 형은 잘 살 거라며 위로를 건네는 둘째 아들 덕분에 저도 큰아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올린 큰아들은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새 집에서 인사 겸 집들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식구끼리 만나는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 사돈도 계시더라고요. 아, 사돈도 계셨군요. 저는 계시는 줄 모르고 그냥 왔네요. 아무래도 애들끼리 준비하려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주러 왔어요. 뭐 저 있다고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아유, 그럼요. 그냥 미리 듣질 못해서요. 좀 놀랐네요. 에이, 뭐 놀라실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가족된 사이인데. 앞으로 이렇게 자주 마주치게 될 텐데 익숙해지셔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아, 예, 그렇죠. 그나저나 집이 참 좋아요. 그쵸? 좋은 집이라 그런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리모델링 잘해봐야 헌집은 헌집인데 여기는 죄다 새 거라서 너무 좋지 않나요? 저야 애들이 만족하면 다행인 거죠. 그러고 보니 이 집 해주시려고 둘째 아드님이 양보하셨다면서요? 한창 젊은이가 결혼을 안 한다 그러고 왜 그런데요? 그거야 뭐 아들 의견이니 저희는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장가를 안 가면 되나? 뭐 그래도 덕분에 좋은 집 구해서 참 고맙긴 한데 저는 한편으론 걱정도 되네요. 사실 저는 저희 딸이 장남이랑 결혼을 한다 그래서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둘째 아드님까지 결혼을 안 한다 그러니 사돈이 며느리 하나 보게 되셔서 저희 딸이 고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이에요. 며느리 하나라고 너무 부려먹진 말아주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지. 며느리가 하나면 제가 그 며느리를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고 제 면전에 대고 제가 자기 딸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것도 숨기고 애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집까지 얻어줬는데 그 집에서 저는 사돈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네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속이 끓었지만 딸 가진 부모 마음을 모르는 저는 시집 보내놓은 딸 걱정이 돼 저러시나 보다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해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그렇게 걱정하던 것이 무색하도록 정작 며느리는 결혼 이후 얼굴 한번 비추질 않았네요. 저라고 며느리 소식이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툭하면 바쁘다 그러고 시간이 없다 그러니 제가 뭐라 더 말을 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와 잘 지내보고 싶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가끔 얼굴이나 보고 같이 밥이나 먹자 싶었던 건데
며느리는 제가 전화할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며 싫은 티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래도 뭐 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반찬 해준다 그래도 필요 없다 그러고 밥 사준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 제가 더 노력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분명 아들을 결혼시키기는 시킨 것 같은데 며느리는 볼일 없이 가끔씩 아들 혼자 오가다 보니 이제는 아들이 결혼을 하긴 했던 건가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걸 보니 나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구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긴 제가 아무리 잘해줘봐야 며느리한테 시댁이 편하겠어요. 저도 결혼시킬 때는 지들끼리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며느리가 얼굴 비추길 바라는 것도 욕심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냥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지냈습니다. 연락할 일 있으면 아들한테 하고 며느리한테 밥 먹으러 오라거나 만나자는 얘기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괜히 미안한지 아들이 혼자 자꾸 집에 들리길래 그마저도 니들 신혼 즐기라고 오지 말라 쫓아버렸죠. 어차피 저희 부부도 곧 귀농할 테고 멀어지면 자주 못 보게 될 텐데 미리 익숙해져서 나쁠 게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에는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주니 저는 그것만이라도 고맙다고 여겼죠. 최대한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 생각 없다던 둘째가 저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던 애가 갑자기? 언제는 저 결혼 안 하냐고 서운해 하시더니 막상 한다니까 막내 아들 보내기 아쉬우세요? 아니, 그래서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되긴 했는데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렇잖니. 그때는 뜯어 말려도 들을 것 같지도 않더니 정말 결혼 생각이 든 게 맞아?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 이 사람 아니면 지금도 결혼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라면 제가 걱정하는 일 없이 결혼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혜진이가 그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그렇게 둘째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그리 예쁘진 않았지만 웃는 모습이 참 밝고 귀여운 아가씨였습니다. 말투나 행동거지에서 밝고 바르게 자란 티가 나더라고요. 그걸 보니 결혼 생각 없다던 둘째가 왜 결혼 결심을 했던 건지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인사를 하러 온 후 이번에도 결혼 준비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애들끼리 이미 서로 합의가 다 됐던 건지 부모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었죠. 결혼 안 하겠다는 아들 말에 큰애에게 전부 몰아줬으니 둘째 결혼할 때 해줄 게 얼마 없었거든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네가 그때 양보한다는 걸 말릴걸. 니들한테만 못해줘서 어떡하니? 에이, 뭐 그런 걱정을 하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동안 사업하면서 돈도 꽤 모아놨어요. 사실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시작하고 싶은데 또 너무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서운해하실까 봐 받는 거예요. 자식이 둘인데 똑같이 해주진 못할 망정 누가 보면 우리가 큰애를 장남이라고 치켜 세우는 줄 알겠다. 행여 사돈댁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데. 장인 장모님 그런 걸로 마음 쓰시는 분들 아니시고 혜진이도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원래 결혼 생각 없다던 제 사정도 다 알고 있는걸요. 그러니까 엄마도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네는 왜 그렇게 욕심이 없는지 큰애 때와는 달리 저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어차피 시골 내려갈 참에 살던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준다는 것도 마다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둘째가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됐는지 모아둔 돈이 꽤 있었나 봅니다. 이제는 자기가 형보다 더 여유 있다면서 큰애나 저희 보고도 미안해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런 말을 해주니 기특하고 고마웠지만 그럼에도 본의 아니게 두 자식을 차별한 셈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둘째 내외에게 미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며느리를 보고서도 더 조심을 하려고 했어요. 해줄 만큼 해준 큰애도 시집살이 질색이라며 얼굴 보기도 힘든데 해준 것도 없는 둘째 며느리한테 바라는 건 염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둘째 며느리는 자꾸 저한테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결혼 준비할 때도 괜히 시어머니 노릇한다 그럴까봐 드레스며 혼수며 친정어머니랑 알아서 고르라고 했는데 지가 먼저 제 의견이 듣고 싶다고 저를 불러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결혼 전부터 안사돈과 며느리와 같이 쇼핑도 다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참 마음 씀씀이가 곱다 싶었는데 그러고 자식들 장가 보낸 뒤 시골로 내려간 저한테 매주 안부 전화하며 찾아오겠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어머니, 거기는 지낼만 하세요? 아버님이랑 즐거우세요? 아유, 그럼. 우리 평생 꿈이었는데 좋고 말고. 그래도 너무 좋다고 두 분이서만 지내시지 말고 저희 집도 자주 오시고 그러세요. 저희도 자주 내려갈게요. 전 이러다 어머님 자주 못 뵐까 봐 걱정돼서요. 아유, 신혼부부들이 별걸 다 참견하네. 너희들끼리 재밌게 지내면 되는 걸 뭘 시골 내려간 노인들까지 챙기려고 그래. 시골 내려간 저희 안부를 물으며 자주 내려와 보겠다고 해서 말만 그렇게 해줘도 예쁘다 싶은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정말로 자주 내려와 주더라고요. 물론 왕복 3시간 거리니 마음먹으면 어려울 것도 없겠지만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가까이 살면서도 얼굴 한번 보기 어려웠던 큰며느리를 생각하면 더 그랬죠. 심지어 사업하는 아들이 주말에 시간이 안 나 바쁠 때면 혼자서라도 시부모님 뵙겠다며 내려오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자꾸 찾아와 주니 미안했지만 그래도 고맙고 반가운 건 어쩔 수 없었네요. 바쁜 애를 내가 자꾸 불러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네가 온다 그래도 내가 못 오게 해야 하는 건데. 시골 와서 할 것도 없을 텐데 뭐하러 자꾸 와. 이왕 내려왔으면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가지. 일손 돕는다고 고생은 또 뭐하러 해. 저는 시골 좋아해요, 어머님. 농사 짓는 것도 재밌는걸요? 평생 도시 살았던 제가 이런 걸 언제 해보겠어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남편이랑 시골 내려와서 이렇게 지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제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면서 열심히 배워둬야죠. 한마디를 해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저는 둘째 며느리를 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결혼시킨 게 처음도 아니고 제가 욕심 많은 시어머니도 아니다 보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살가운 며느리를 들이니 자꾸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좋은 게 생기면 둘째 며느리 올 때마다 챙겨주고 가끔 아들 몰래 용돈도 챙겨주고 했네요. 사실 큰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 애야 제가 말만 붙여도 경기를 해대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니 제가 먼저 결혼한 큰 며느리보다 자주 보는 둘째 며느리와 친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 며느리에게 뭘 해준다 한들 큰애들 결혼할 때 집값을 생각하면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았죠.
물론 그것도 언젠간 갚아줄 거라 생각은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둘째 며느리를 아끼는 걸 알게 된 큰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둘째가 명절날 먼저 내려와서 혼자 제 일손을 도와주길래 수고했다고 금일봉을 줬는데 뒤늦게 와서 일손 한번 거들지 않은 큰애가 그걸 알고는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어떻게 같은 며느리를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차별이라니. 내가 둘째 수고비 준 것 가지고 그러니? 그건 둘째가 너무 고생해서 그런 거지. 내가 설마 며느리를 차별하려고 그러겠니? 제가 그것만 갖고 이러는 줄 아세요? 그동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가 저 싫어하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한텐 그렇게 안 하시면서 왜 동서한테만 그렇게 잘해주세요? 저번엔 서울 오셔서 동서랑만 백화점 쇼핑 가시고 호텔 뷔페 가셨다면서요? 그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너는 연락도 안 받는 내가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제가 큰애를 꺼려하고 둘째한테만 잘해준다는 큰며느리의 성화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다 연락하면 바쁘다 그러고 만나려고 해봐도 시간 없다, 피곤하다 하던 애를 제가 무슨 수로 데리고 나가나요? 반면에 둘째는 제가 묻지 않아도 먼저 약속을 잡고 살갑게 구니까 제가 둘째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그걸 가지고 큰며느리를 탓하거나 나무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동안 시집살이 안에서 편히 잘 지내놓고 이제 와서 제가 너무했다며 화내는 큰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적반하장이다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말 나온 김에 얘기해보자. 내가 혜진이랑 가깝게 지내는 건 맞는데 그게 내 탓인 거니? 나는 분명 너랑 잘 지내보려고 했었다.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취향도 물어보고 같이 쇼핑 가자고도 물었지. 그때마다 너 네 남편한테 뭐라 그랬니? 내가 너무 과하게 참견하는 것 같다고 시어머니 불편한다고 하지 않았어? 자식 결혼시켰으면 관심 끄는 게 미덕이라길래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근데 둘째는 지가 먼저 다가와주는데 내가 그걸 마다하리?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쇼핑 좀 했기로 했더니 그게 차별이라고 너무하다는 건 네가 너무한 거 아니니? 그래서 지금 어머님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어머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애교 떨고 가식 떠는 며느리가 필요하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죠. 저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고 니들끼리 잘 살면 된다고 하길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둘째 며느리 예쁘다고 감싸기만 하시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때문에 동서랑 제 사이도 갈라지게 생겼어요. 동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유산이라도 바라고 아양 떠는 건진 모르겠지만 너무 그러는 것도 보기 안 좋거든? 아니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너 그만 못하니? 당신 그만 좀 해.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대체 왜 그래? 재수 씨는 또 무슨 잘못이고? 얼른 사과하고 가자.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어? 그럼 며느리들은 불만 있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왜 사과를 해? 사과를 받아야지. 아, 당신도 결국 이 집 식구라고 내 편 안 들어준다 이거지? 이 집에 내 편은 하나도 없네. 알겠어요. 그럼 저는 앞으로 이 집 구성원에서 빠질 테니까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재밌게들 사세요. 미운 며느리 봐서 뭐 하겠어요? 저도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며느리 노릇하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저 없는 셈 치고 사시면 되겠네요. 서운하다며 난리를 치던 큰며느리는 다시는 시댁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나가버린 뒤 아들이 면목 없다며 대신 사과를 해왔지만 그게 아들 탓도 아니고 아들이 대신 사과할 일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었고요. 나더러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고부관계라는 게 참 어렵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큰며느리와 싸우고 난 뒤 며느리는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고 저도 그 애의 소식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살았다 보니 뭐가 달라진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나한테 며느리는 둘째 하나구나 여기며 살았죠.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내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을볕이 셌던 건지 밖에서 농사를 짓던 남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그마저도 제가 남편 새참 챙겨주러 음식하느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던 저는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 급히 두 아들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큰애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둘째는 벌써 연락을 받고 바로 오겠다고 했는데 주말인데도 어쩐 일로 통화가 되지 않는 큰아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라는 건지 그런 일이 생기니 큰아들이 얼른 와줬으면 싶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는 전화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애들 결혼 생활 통틀어 제가 며느리와 통화를 나눈 게 손에 꼽힐만 했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로는 몇 달째 소식도 몰라서 전화를 하기 난감했지만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때는 전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영아, 나다. 지금 통화되니? 아니, 지원인 대체 어디 있길래 연락이 안 되니? 급해서 내가 너한테 연락했다. 뭐예요? 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가 전화하지 말랬죠? 볼 일 있으면 아들한테 거세요. 그런데 큰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기분 나쁜 티를 내며 화를 내더니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하라고 쏘아붙이며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평소 연락 안 하던 제가 괜히 전화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무슨 사정인지 듣지도 않고 제 전화를 무시하더라고요. 한시가 급한 와중에 무정하게 끊겨버린 전화에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둘째 내외가 병원에 도착하고 한참 뒤에야 연락이 닿은 큰아들은 뒤늦게 동생을 통해 소식을 듣고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며느리에게 전화했을 당시 큰아들이 휴대폰을 두고 음식을 포장하러 갔다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바로 밥을 먹느라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분명 제가 여러 번 전화한 것도 알고 저랑 통화까지 했으면서 돌아온 아들에게 제 얘기를 하지 않았다네요. 결국 한참 뒤에야 휴대폰을 확인한 아들은 뒤늦게 죄책감을 안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형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엄마 전화를 무시할 수가 있어? 그러다가 혹시라도 아버지 잘못되기라도 하셨으면 어쩌려고. 여보, 너무 화내지 마. 아버님 괜찮으시다잖아. 그래도 형수 저번부터 정말 왜 그래? 대체 부모님이 뭘 잘못하셔서 이렇게까지 못되게 나오냐고. 그러게 말이다. 나도 화내고 왔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긴 몰랐다고 말을 하는데 전적을 보면 믿을 수도 없고 그냥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폰을 들고 갔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미안하다. 몰랐다는 큰며느리의 변명이 통할 리가 없었죠. 그 일로 온 식구들은 큰며느리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큰아들 역시 며느리와 크게 싸웠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자꾸 병원으로 찾아와서 밤을 새고 가는데 이 말로는 아버지 걱정이라 하지만 아무래도 둘이 싸워서 집을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걸 눈치채긴 했지만 부부 사이의 일에 제가 말을 보탤 일은 아니다 싶어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주 찾아와주는 아들들과 둘째 며느리 덕분에 남편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저도 한시름 덜 수가 있었네요. 특히나 예쁜 짓만 하는 둘째 며느리가 지 시아버지 간병을 자초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아버님은 저희한테 맡기고 주말엔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아버님 걱정되시는 건 저도 알지만 어머님도 쉬엄쉬엄 하셔야죠. 병원 간이 침대에서는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실 텐데요. 이러다 어머님마저 잘못되실까 걱정돼서 그래요. 남편은 다행히 목숨을 위협받는 큰 병은 아니었지만 쓰러지며 몸이 상해 몇 달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혼자 거동을 못하다 보니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가 혼자 고생한다며 둘째 애가 저를 돕겠다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병문안만 와줘도 고마울 마당에 힘든 간병까지 하겠다고 하니 그 순수하고 예쁜 마음에 정말 눈물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물론 아들들도 자주 들여다보니 며느리 혼자 고생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로 감동스럽더라고요. 큰 며느리를 생각하면 나는 참 며느리 복 없다 싶었는데 이제 보니 그런 시련도 다 이런 둘째 며느리를 얻으려고 그랬나 싶더라고요. 귀한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어서 오지 마라 하는데도 매일 퇴근하고 병실을 들리던 둘째 며느리의 모습에 남편 또한 크게 감동한 듯 했죠. 하지만 몇 달간 큰며느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몇 달 뒤 무사히 퇴원을 한 남편은 자식들 앞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내 걱정하느라 니들도 고생 많았다. 특히나 우리 둘째가 고생이 많았지. 제가 뭘요, 아버님. 저는 그냥 하는 것 없이 자리만 지켜는걸요. 그게 제일 고마운 일이야. 아파서 꼼짝없이 누워있는 나를 찾아와서 말동무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니?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산책도 시켜주고 그래서 나나 집사람이나 다들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이참에 우리 고마운 며느리한테 선물을 하나 하려고 그런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가방이라도 사주시려나? 당신 부럽다. 내가 둘째 며느리한테 건물 하나 주마.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데 너 주는 거다. 그러니까 감사히 받아라. 예? 건물이라뇨?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둘째 며느리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나중에 죽고 나면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마지막 유산으로 갖고 있던 거였는데 가치로 따지자면 큰애가 둘째 목까지 챙겨간 것보다 더 큰 가치였죠. 그러니 사실상 남편은 전 재산을 둘째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자식들 입장은 어떨까 싶었어요. 재산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들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이야 좋다고 하겠지만 큰아들은 반대할 만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큰아들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찬성이에요. 저 결혼할 때 경환이 목까지 뺏어놓고 재수 씨한테 늘 미안했는데 다행이네요. 제가 동의 서류까지 준비할게요, 아버지.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도 돈 문제가 오고 가면 잡음이 나기 마련인데 자식들이 남편 뜻을 따라주니 참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식을 알게 된 큰며느리가 난리가 나서 저희를 찾아왔거든요. 그동안 제 발로는 한 번 내려오지 않던 애가 그런 일에는 또 득달같이 내려오더라고요. 아버님, 그게 정말이에요? 동서한테 건물을 증여하신다뇨? 장남이 뻔히 있는데 둘째한테 그것도 며느리한테 증여라뇨?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내 건물 누구한테 주건 그게 큰애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작은 애한테 고마워서 선물하는 것도 너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냐? 아니, 애초에 말을 하고 싶어도 네가 연락하지 말래서 할 수도 없는 우리한테 무슨 소리 하냐?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설마 제가 서운하게 해드렸다고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저 벌 주시는 거냐고요? 그래서 예쁜 동서만 챙기시게요? 어머님, 아버님 생각 잘하셔야죠. 맏며느리는 전데. 나중에 제삿밥이라도 얻어 드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잘 보이셔야죠. 동서가 지금은 알랑방구 끼며 잘하는지 몰라도 돌아가시면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알아요? 애초에 여태껏 잘한 것도 이런 거 바라고 그런 거 아니래요? 얘가 정말 어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러게 이런 거 바랬으면 너도 좀 잘하지 그랬니? 사람이니 살가운 곳에 마음 가는 게 당연한 거지. 누굴 탓하는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거 유산 증여하시는 거죠? 저희가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아세요? 그렇게 바락바락 우기던 큰며느리가 심지어는 법을 들먹이며 저희를 협박하는 겁니다. 얘가 정말 왜 이래? 우리가 유산 증여하던 어쩌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애초에 먼저 연 끊겠다고 한 건 너 아니었니? 애 아빠 쓰러져서 연락했을 때도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해놓고 그랬던 네가 이제 와서 우리 재산에 왜 관심이니? 왜라뇨? 그래도 법적으로 제가 이 집 맏며느리잖아요. 장남이 뻔히 있는데 한쪽한테 다 주는 거 그거 불법이라고요. 세상에, 니들 결혼할 땐 둘째 목까지 다 받아가 놓고도 고마워하지도 않더니 이젠 나머지 목까지 내놓으라 그러는구나. 그래도 아들의 처라고 며느리라고 좋게 봐주려 했더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욕심 많고 못될 수가 있는지 제가 아무래도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 조용히 있던 큰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며느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당신은 뭐하고 있어? 당신 몫을 죄다 동생한테 주신다는데 당신은 화도 안 나? 아무리 편애를 하셔도 이건 아니죠. 저희 소송할 거예요. 그만해. 당신이 참견할 일 아니니까. 뭐라고? 내가 왜 참견할 일이 아니야? 당신 바보야? 눈 뜨고 다 뺏기려고? 나도 동의한 일이야. 우리 가족 모두 찬성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감나라 배나라 할 것 없다고. 나는 이 집 식구 아니야? 나 이 집 며느리야. 당신 와이프라고. 이젠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뭐라고? 이혼? 당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진심이고 신중한 결정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동생 욕보이지 말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우리 식구 아니니까 참견할 권리 없고 당신은 내 재산에 기여한 일 없으니까 재산 분할도 별로 못 받을 거야. 내가 벌써 변호사 사서 알아봤거든. 아들은 이미 진작 이혼 결심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희 남편이 쓰러지고 며느리가 제 전화를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날, 아들은 며느리에게 마지막 신뢰를 잃었고 그 후로 마음 정리를 하고 혼자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 근데 당신은 끝이 없더라? 신혼집 일부터 시작해서 당신한테 실망한 적 많았지만 어렵게 살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
욕심 많은 당신을 불쌍하다 생각해서 이해해보려고 하고 사랑으로 이겨내보려고 했어. 근데 당신은 그런 내 진심마저 무시하고 짓밟은 거야. 여보, 그렇다고 이혼이라니.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어? 아들의 매몰찬 이혼 통보에 며느리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아들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한번 결정한 아들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옛날 같았더라면 아마 아들을 말렸겠죠. 사람마다 모자란 부분, 약한 부분 다 있는 거라며 이왕 결혼했으니 보듬어 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며느리의 바닥을 보고 나니 더 이상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내 아들이 그런 여자랑 사느니 차라리 평생 독수공방하며 사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도 남편도 아들의 결정을 말리지 않았고 몇 달 뒤 큰아들은 결국 돌싱이 돼 돌아왔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진 않은 건지 준비를 잘한 아들은 며느리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됐어요. 재산 분할 조건을 충족하기에 결혼 기간이 짧기도 했고 오히려 이혼의 유책 사유가 며느리에게 있었기에 아들이 되려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봐야 결혼식 비용도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라도 갈라섰으니 다행인가 싶더라고요. 이혼한 뒤 아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도 아들은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전보다 밝아 보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 애는 잘 지내지 못하는 듯 했네요. 알고 보니 결혼한 뒤에 며느리가 임신을 핑계로 퇴사를 했었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를 대느라 비밀로 하고 말이죠. 그것도 아들이 동의를 한 일일 테니 할 말은 없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그 애는 스스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에게 기대서 살 생각에 다니던 회사마저 때려쳤는데 몇 년 못 가 이혼을 해버렸으니 어쩌겠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회사는 받아주지 않고 몇 년간 경력이 단절돼 버려 재취업도 잘 되지 않는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기 딸이 불쌍한지 사돈이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아이 사돈, 그러지 말고 김서방 좀 설득해 주세요. 애들이 겨우 이런 일로 헤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 맺은 인연인데 서로 이해하고 보듬으며 살아야죠.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워서 그래요. 못난 부모 때문에 워낙 고생만 했던 아이라서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잘 가르칠 테니까 다시 받아주세요. 네? 제발 한 가족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세요. 착하고 능력 있는 사위 덕분에 누리던 게 사라지니 이제야 아쉬운 건지 사돈이 저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네요. 막차는 이미 떠나버렸으니 말이죠. 그렇게 큰애는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다가 최근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이 둘째 내외는 쌍둥이 남매를 낳았습니다. 며느리 고생시킬까 싶어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고 말으라 그랬는데 둘째가 정말 효부는 효부인지 한 번에 손자, 손녀를 안겨주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손주들 보는 맛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자식들 모두 잘 지내는 듯하고 손주들까지 봤으니 제가 더 이상 바랄 건 없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